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라이스 액션 패턴, 그리고 가격 패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전 강의에는 또 추세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전 강의에서는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한 강을 그냥 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와 저항부터 먼저 배우시고, 그다음 그 전에는 또 캔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차례차례 이제 커리큘럼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시장에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는 그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피보나치라고 하면은 많은 분석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분석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더 그 트레이딩 영역을 넓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피보나치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어떨 때 이제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매일 사용을 해요. 네, 매일 사용하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대로만의 어떤 기법화나 아니면 정형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심플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은 꼬아서 복잡하게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주린이나 아니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조금 뭐 주린이 분들한테 설명을 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좀 좋은 도구예요. 예,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기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커리큘럼, 이 피보나치에 들어가서 이 피보나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보나치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보나치 툴. 사실 이 피보나치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HTS 영웅문이라든지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근데 제가 이제 HTS 같은 경우에는 그 접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접속을 못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1202년도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저서에서 언급한 수의 패턴을 일컫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란 게 처음에 이제 두 항을 1과 1로 한 후에 그 다음 항부터는 바로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해 만드는 수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결과로 생기는 수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1 플러스 1은 2죠. 그리고 2 더하기 1은 또 3이죠. 그리고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3은 8.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별게 없어요. 예, 되게 별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결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학과 이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합산으로 나열된 무의미한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법칙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을 이전 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수치를 거듭할수록 특정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도 하나 가져왔었죠. 네,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제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예요. 네, 1200년도에 활동하셨던 수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뭐 2 더하기 3은 5. 그렇게 해서 이제 더하다 보면은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그거를 좀 바꿔와서 2 나누기 1은 2고 3 나누기 2는 1.5고 5 나누기 3. 네, 여기서 5 나누기 3은 네, 1이죠. 네, 1.66. 그리고 8 나누기 5는 1.6. 그리고 13 나누기 8은 1.625.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해서 만약에 나누게 되다 보면은 이 숫자들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은 어떤 거에 수렴을 하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았던 값들이 1.61에서 1.62 정도로 사이 값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수렴 값은 1.618이라고 하고요. 이를 이제 황금 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61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어떤 거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아니면 어떤 상품을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표값을 구하려고 할 때 이 목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1.618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확률상 그쪽 근처 부분까지 갔다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은 지식으로 갖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다? 네, 핵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이 1.618, 이 1.618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거는 황금 비율이다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의 심리와 행동이 차트로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차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추세 이런 부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지만,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이 차트가 주어지는 어떤 심리, 이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심리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리듬과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된다라고 저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 비슷한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예전에 여기서 진입하니까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도 진입을 해봐야겠다. 왜냐? 확률상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예전에 이만큼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전에 돈을 벌었던, 아니면은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승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주식이랑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심리, 인간도 해와 달과 다를 바가 없는 자연 속의 한 주체로 인간의 행동이 이 주기적인 순환의 과정을 밟는다는 근거 안에서 그 행동의 변화를 계량화함으로써 전례 없는 수준의 타당성과 이 확실성을 갖춘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연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근거들 아니면은 그런 변화들을 우리들도 어느 정도 수치화해가지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미래는 현재 그리고 과거를 더한 값이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트레이더들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으로도 이 미래의 시장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 상당히 확률 높은 기술적 분석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도구, 툴이라고도 하죠. 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느냐, 그 통계를 내므로써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예를 들어서 1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10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100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인 사람과 100인 사람과 통계가 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뭐 3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5, 60%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80%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마지막에는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자, 피보나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패턴과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 수열의 패턴과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무슨 수학 시간 같죠? 주식 배우러 왔는데 약간 수학을 배우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적인 게 조금 나는 나는 문학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피보나치 분석이라는 거는, 수학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수학은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들어가 있고, 이게 한 30? 거기다가 좀 예술적인 감각, 이게 한 70 정도가 돼요. 70%. 그래서 이 수학과 예술이 좀 혼합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끝까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의 반응 범위 및 어느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주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반전이 일어났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전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욕심 없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5%예요. 근데 여기서 욕심 없이 한 3% 정도만 먹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 다음 반등 구간은 또 어디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차트 분석할 때는 고점을 어디다 잡느냐 아니면 저점을 어디다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근데 고점 잡는 건 쉽거든요. 근데 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진입하는 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점. 그래서 이 고점과 이 저점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가격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가격의 되돌림과 연장 또는 확장 범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되돌림과 이 연장과 확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따가 넘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흔히들 이제 눌림목, 눌림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장과 확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렸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 근데 이 눌림목이라는 게 여기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기서 뭐 여기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게 된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라고 해요. 추세. 여기는 눌림이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연장이나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값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돌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되돌림은 쉬워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니까 되돌려준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죠? 네, 그래서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 찾아낸 가격은 이 지지 저항의 가격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지 저항을 제가 알려드렸지만 지지 저항이 바뀌어요.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지선일 때도 있고요. 근데 어쩔 때는 여기가 지지선일 때도 있고 여기를 다 깨고 나서 지지선이 될 때도 있어요. 다 이런 데가.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 들어가야 돼요. 사이클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지 저항이랑 그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현명한 트레이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이제 여기가 진짜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 그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세력 주포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기관 트레이더가 되었든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여기는 지지선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베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요. 그래야 여기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지선이냐 저항선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화된 게 없고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기는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했네. 여기는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했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지지저항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지지저항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지지선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거는 탑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소액으로 하는 조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지지와 저항, 확률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예요. 제가 이제 도구라고 했죠. 툴이라고 했죠. 툴. 툴. 이 툴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이 숫자들을 구구단보다 더 쉽거든요. 이거는. 근데 약간 숫자가 좀 많아 보인다고 해서 아니면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 설정 값만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으시면은 평생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보정 비율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 보정 비율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첫 번째 0.236 그리고 0.382, 0.5, 0.618, 0.786 그리고 0.886 숫자가 별거 없죠. 1, 2, 3, 4, 5, 6 6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이 중간에도 뭐 0.707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메이저 숫자 그러니까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숫자는 이 6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냐면은 자, 이 세 가지예요. 자, 1번 0.382, 0.5, 0.618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 가장 중요하고. 자, 그러면 0.38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눌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폭이 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예, 고점이라고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게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올랐는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게 100%다. 예, 여기가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고점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100분율로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 40%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40%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38점이라는 거는 여기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여기 저점 했을 때 되돌림을 약 38.2%를 되돌려주게 되면은 이거를 되돌림 비율의 38.2%까지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8.2%에서 지지를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0.5에서 0.618은 뭐겠어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 상승폭의 딱 절반은 50%고 이것보다 절반보다 좀 더 떨어졌을 때는 61.8%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2라는 거는 시세가 정말 강한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이 38.2%를 훼손을 잘 안 해요. 38.2%를 잘 깨질 않아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올라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38점이에요. 여기가 되돌림의 38.2%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내려요. 그런데 자, 이 되돌림 여기서 여기까지의 되돌림에 여기가 제일 처음에는 0, 0에서 여기가 100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면은 이게 100이 아니고 이게 100이 되겠죠. 이게 100. 그랬을 때 0에서 100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8점이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반등을 줘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진짜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매매가 뭐라고 했죠? 네, 당일 주도주 매매라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스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장 주도주 매매를 해요. 네, 매일 합니다. 이 주도주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이론이 하나 생겨요. 이 주도주는 강하다라는 전제가 붙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우리는 시장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큰 사이클을 보면은 그건 시장 주도주가 되는 거고 작은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당일 주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일 주도주는 이 38.1을 잘 깨지 않는다. 38.2%를 깨지 않는다. 깨지 않고 거래량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은 주도주다. 그러면은 이론이 생기죠. 38.2%를 안 깼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종목을 찾으면은 이게 주도주네? 딱 답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조금 힘이 그것보단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38.2라고 했죠. 네. 근데 보통은 50에서 61.8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0이고 이게 100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50이에요. 여기가 50. 그리고 여기가 한 61.8이에요. 네, 그럼 여기 중간 50이랑 61.8 중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네, 보통은 주도주 여기가 38점인데 이것보다는 38점에서 올라가면은 주도주라고 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도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등이 그래도 만약에 38.2%에서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50에서 61.8 이 중간 사이에서 나오는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깼어요. 이것도 깨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려먹은 놈이죠. 이건 틀려먹은 거지 종목이. 네. 하지만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이 78.6, 88.6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78.6, 88.6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가지는 이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여기 있는 숫자들은 패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낙주매매라고도 하죠. 네, 낙주매매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은 여기 숫자에서 이런 숫자들에서 그러니까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예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들 외국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숫자들에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서 이걸 외우셔도 되고요. 내가 숫자에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이거를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해 놓으면은 조금 그 숫자에 약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6개월 뒤에 자꾸 보다 보면 6개월 뒤에는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저도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근데 6개월이나 아니면은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보나치 분석 유형이에요. 네, 아까는 피보나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 피보나치 분석의 유형에 있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아까 되돌림이라고 했죠, 되돌림.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인다? 네, 저는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활용하는데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낙주에 사용하는데? 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나는 다른 거에 있어서 사용한다. 근데 저는 이 되돌림이라는 거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네, 눌림목. 자, 여러분들 눌림목이랑 막 돌파 매매다, 눌림목 매매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매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 눌림목 매매냐? 아니면 돌파 매매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도 많이 하고 돌파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낙주 매매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나치 확장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배트맨 2부, 3부에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제가 2부, 3부 나갔을 때 그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S&P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거 분석할 때 제가 확장 비율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뭐 분석하는데, 달러 인덱스 분석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매도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뭐 N자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N자 패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는 게 주가가 갔다가 눌렸다가 재차 갈 때, 재차 상승할 때, 이거를 이제 N자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N자가 채워졌을 때 이 정도에서 상승폭이 나왔고 여기서 또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ABCD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러면 반대로 했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기술적 반등을 볼 것이다. 이것도 N자 패턴, 이것도 똑같이 ABCD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예상 목표 비율 세 번째가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한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엘리엇 파동이 굉장히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한번 봤는데, 근데 저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뭐 소파동도 계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변칙 파동 같은 변칙적인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활용을 해요. 뭘로 활용을 하냐면은 목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 안에 뭐 소파동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네, 모르고요. 그냥 목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엘리엇 파동을 활용을 해요. 내가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 고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엇 파동은 단순하잖아요. 보통 1파, 2파, 3파, 4파, 5파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A, B, C로 끝나고 여기서도 5, 3, 5 패턴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등 이렇게 5, 3, 5. 그러니까 하락 5파, 뭐 반등 3파, 다시 하락 5파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파동을 가지고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 값이 궁금을 해서 엘리엇 파동을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목표 값을. 그게 궁금해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피보나치 예상 목표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파동 카운팅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매를 들어갔는데 결국에 그럼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목표 값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분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네, 3가지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6은 그럼 조정을 굉장히 적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강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진짜 강한 겁니다. 23.6을 터치하고 이렇게 갔다가 살짝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그거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강하다. 그리고 뭐 38.2, 50, 61.8, 78.6, 88.6, 100% 이렇게 이 숫자들만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해 놓으시면 되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이 그 비율을 활용해서 이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수가 있다. 결국 핵심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인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툴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뭐 디자이너 분들이 활용하는 어떤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뭐 다양한 툴이 있잖아요. 우리도 트레이더고 매매자니까, 그럼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서 진입을 할 것이고, 왜 진입을 할 거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반등 지점이니까 여기서 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매도 지점이다. 그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 피보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죠.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툴을 사용하는 거예요.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변곡점, 이 변곡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변곡점 가능성이 높은 되돌림 자리를 예측하여 우리는 대응한다. 되돌림 자리를 예측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만약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할지, 그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대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냥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냥 팔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매수 지점이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은 매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수치값을 목표로 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되돌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근데 다시 한 번 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전저점. 시세가 처음으로 출발한 가격을 우리는 보통 전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왔던 게 정고점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세가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할 어떤 재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상당히 강한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야, 이거 기회다. 이거 눌림목이네 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매수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가 이 전저점이 뭐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되돌림이 23.6이냐, 38.2냐, 50이냐, 61.8이냐, 아니면은 뭐 78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있죠. 어디서 이제 반등을 볼 것인가. 이게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매수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어느 숫자에서 매수 자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피보나치가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 절대 안 맞고 이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이클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한 번에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이클을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여기 숫자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그냥 마냥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피보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아 그냥 이렇게 이제 눌림을 받으면은 여기 어느 가격대에선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사이클을 봐야 된다. 이거는 많이들 안 알려주는 내용일 거예요. 네,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확률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정형화된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절가를 지정을 하든 목표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해올 테니까 이거부터 일단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는 그냥 전저점에서 종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눌렸을 때 어디서 반등을 줄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그냥 되돌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피보나치에 대한 확장입니다. 확장. 확장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제가 아까 38.2, 50, 61.8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보정해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정해주는 값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7.2다. 그러니까 0.782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 0.78, 78.2% 같은 경우에는 127.2%를 보정을 해주고요. 61.8% 같은 경우에는 161.8%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해준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되시고 이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해서 매도나 매도 포지션 청산에 따른 수익 실현을 노리는 비율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시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시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되돌림을 활용해서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는데 근데 이 고점을 넘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매도를 하지? 약간 물론 차트를 잘 보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여기가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거는 이제 거래량 분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예요. 매물이 앞에 매물대가 없어. 그냥 신고가예요. 여기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놀고 있을 때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는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상승이 나와서 기존 추세의 연장이나 확장 비율을 진행이 될 때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매수 포지션에 따른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매도 포지션으로서 그러니까 스위칭을 한다, 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단순합니다. 한 번 정도는 상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난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가 매도 지점 같아. 신고가인데 매도 지점 같은데 매도를 한다는 뜻은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나는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는 패턴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야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나는 내려갈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내려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스위칭을 해서 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세의 피보나치 연장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존 추세의 피보나치 연장 비율. 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확장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는 되돌림이었잖아요. 네, 확장은 결국에는 방금 말했죠. 예, 전저점에서 종고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수한 데가 진짜 강한 종목 같아서 나는 38점에서 잡았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사이클을 보니까
한 50에서 61.8%에서 지지를 받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여기가 딱 저점이 돼가지고 이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네,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정 비율이라고 했죠. 보정 비율. 50에서 61.8%의 보정 비율은 아까 제가 200%에서 61.8%다. 이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까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보세요. 보정 비율이에요, 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실습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네, 실습을 제가 또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보정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매수를 받았고 그러면은 보정 비율? 그럼 여기가 이 구간이 분할 매도하는 자리가 돼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양복이 잘 쓰다가 이상하게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락장악형이 나오고 아니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는데 또 바로 꼬리가 길게 달리는 어떤 망치형 캔들, 거꾸로 된 망치형 캔들이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을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고점이나 아니면 이 고점보다 조금 더 위에 손절가를 스탑로스를 걸고 매도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목표값은 이 직전의 종고점을 가지고 나는 거기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나는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수익을 또 청산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선물에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식 선물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네, 주식 선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아요,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거는 여기서 매수 받았을 때 나의 목표가는 어딘가, 1차적인 목표가는 그거를 이제 이 종고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 수치를 통해서 청산해 볼 수 있다.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남았죠, 이제. 네, 피보나치 분석 유형에 있어서 예상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엘리엇 파동. 네, 그래서 보통은 61.8%는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에요. 근데 2파동은 뭐죠? 1파동의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이 3파동, 이 4파동의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2파동이었을 때 3파동은 어디냐? 그러면 보통은 이 1파동과 2파동의 확장 비율을 통해서 61.8%. 네. 이거와 이거 그리고 이 점을 세 가지를 이제 툴이 있어요. 그 툴을 활용해서 여기가 만약에 161.8%다. 그러면은 여기가 보통 저항을 받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이 3파동을 넘어가면 5파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261.8%에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3파동의 목표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5파동의 목표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종목들 대형주에서 많이 나와요. 대형주나 아니면 지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스닥 소형주라고 하죠. 네,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종목들에서는 당연히 대입하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빵빵하고 아니면은 또 좀 우량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 종목도 제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보나치 예상 목표치를 활용해서 이 진입에 따른 예상 목표가를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해서 설정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확정된 비율을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음 페이지 보셨죠? 네, 보이시죠, 잘?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50에서 61.8%가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추세가 진짜 강해요. 이 재료가 너무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산업이 사이클이 와가지고 추세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161.8% 이거 뭐라고 했죠? 황금 비율이라고 했죠. 네, 황금 비율. 여기가 보통 3파동이에요. 네, 여기가 161.8%가 3파동이다. 이 저점과 고점에 이 2파동을 계산했을 때 161.8%가 3파동이고 보통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 4파 이 정도 횡보 4파를 하고 나서 다시 5파동을 간다라고 했을 때
261.8%가 우리는 이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파동의 고점이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우리는 목표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5파동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 주가. 네, 여기를 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을 때 우리의 손절은 그럼 어디냐? 이 저점을 손절로 잡고 이만큼의 수익을 목표값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예요. 네, 추세를 바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뭐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과 고점을 되돌림을 받았을 때 이 고점 부근에서 파는 거를 우리는 되돌림 매매, 눌림목 매매라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 고점을 넘어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추세 매매예요. 어떻게 보면 뭐 추스윙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분봉상에서 활용하면은 그날 당일 데이 트레이딩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이제 큰 사이클에서 이제 추세 매매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손익비가 좋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잃어야 될 금액이 1,000원인데 그래도 뭐 한 3,000원, 5,000원 정도 먹을 수 있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거잖아요. 예, 내가 1,000원 내줄 생각하고 뭐 한 3,000원, 5,000원 먹을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래를 활용할 때 피보나치 확장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바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교육 시간에 또 ABCD 패턴이나 아니면은 N파동, N자 패턴이나 아니면은 또 그 다음에 뭐 가트레이 패턴, 피보나치를 활용한 그런 하모니 패턴, 네, 하모니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완전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교육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피보나치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HTS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트레이딩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종목 코드 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뭐 그거를 이제 트레이딩뷰로 가져와가지고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이거 실습을 할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다 실습을 할 건데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피보나치 되돌림,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쓰실 줄 아시면 돼요. 물론 이 밑에 있는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도 활용을 잘 안 해요. 이거는 활용을 잘 안 하고요. 이 두 가지만 활용을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고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들을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세 기반 확장에서도 어디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는지 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 저항을 명확한 아니면은 확률상 높은 지지 저항을 찾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추세를 이제 봤을 때 확률상 추세에 있어서도 어디서 가장 반등이 셀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좋은 자리,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하죠. 그런 좋은 타점에 대해서 제가 활용할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저한테 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굉장히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